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송도 아파트 가격들 거래가 꽤 많이 됐다고 하죠. 분위기 꽤 좋아지긴 했습니다. 어떻게 시세에 반영이 됐는지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파트를 고를 때 같은 이름의 아파트 해가지고 더샵 센트럴파크 1차부터 3차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거래가 많이 된 이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입주를 시작한 호반 서밋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파크 1차, 2차입니다. 보통 그 센트럴파크 호수 앞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고 반짝반짝한 무늬가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바로 더샵 센트럴파크 1차와 2차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2010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고 2차는 2011년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1차는 729세대, 2차가 632세대로 평수도 30평에서 70평까지, 그리고 펜트 같은 경우는 더 큰 평수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기는 40평에서 50평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1차, 2차는 주로 요 43평형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43평형은 바로 이 센트럴파크를 보고 있어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약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매도 호가들은 더 위에, 매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위에 내놓긴 합니다만 요 정도 가격이 현재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는 5억 수준입니다. 보통 송도의 전반적인 공구가 평당 1,000만원 수준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공구는 역시 뷰라든가 학원가 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가장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당 1,100에서 1,200 사이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월세는 5천에 200만원 수준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요 최근에는 월세 실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센트럴파크 3차입니다. 센트럴파크 3차는 위치 자체가 이제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원투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준공을 했잖아요. 1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350세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거래가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33평, 42평, 45평, 49평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평형이 높을수록 얘네들이 이제 센트럴파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센트럴파크 뷰는 거기서 사실은 북향 쪽이거든. 그래서 33평이나 42평 쪽들이 오히려 향은 남향 쪽으로 나 있어서 좀 더 좋고요. 센트럴파크 뷰는 42평형 같은 경우도 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향을 선호하신 분들한테는 괜찮고요.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센트럴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평형은 피하셔야죠. 여기가 33, 42, 45, 49 그러면 45나 49 쪽을 택하셔야 되는 거죠. 42평형은 이제 평균 분양가가 약 8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프리미엄으로 따지자면 한 2억에서 2억 5천 이상 이렇게 붙고 있어서 매매가는 약 11억 정도다. 아까 센트럴파크 1, 2가 한 43평형이 10억에서 그 근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센트럴파크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고 이제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한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역시 신아파트 프리미엄 때문에 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반전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나 2억을 중심으로 뭐 1억에 200, 2억에 150 뭐 이렇게 측정이 되면서 이 42평형은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치만 좀 볼까 합니다. 위치가 이 송도 이 센트럴파크가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 아까 그 세계동 729세대. 그리고 이쪽이 역시 세계동으로 이루어진 632세대의 센트럴파크 2차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평형이 이 바깥쪽이다. 그래서 이쪽 뷰가 보인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센트럴파크 3가 이제 이번에 준공이 됐죠. 그래가지고 2023년 1월 달에 준공이 됐고 얘네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이 남향 쪽으로는 이제 42평이 있고 북향 쪽으로 45평과 49평 쪽이 있다. 북향 북동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을 선호할 것이냐, 밑을 남쪽을 선호할 것이냐는 자기의 선호에 따라 다르다. 뭐 이 정도 지도를 통해서 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이편한 세상 송도 34평형입니다. 이게 809에 있잖아요. 809의 여러 대표적인 아파트들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도 뭐 2018년 11월에 준공한 비교적 최신의 아파트고 여기가 270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34평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좋을 때는 사실 6억 근처에서 주로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매들이 좀 사라지고 나서는 그 밑에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가격이 한 10% 정도, 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6억 5천에서 최근에 거래는 6억 7천에도 됐었고 호가는 7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사는 업비트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그냥 6억 5천 근처에서 호가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세나 월세를 보자면 이쪽이 최근에 입주한 이 호반 서밋 아파트 때문에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전세 가격은 한 2억 5천 수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호반 아파트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요 809는 전반적으로 34평형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한 2, 3천대에서 주로 찾고 있고 100에서 130 사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는 곳이 809인데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다. 다만 매매가는 금매가 좀 없어진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2월달 이번 달에 준공을 해서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집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호반 서밋 아파트 35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그 평균 분양가가 5억 정도 됩니다. 옵션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 거래로서는 프리미엄 상으로 보자면 한 1억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상도 물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거래는 요 정도 선에서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뭐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역시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시는 분들은 뭐 3억까지도 내놓긴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809 일반 아파트들이 2억 5천, 그러니까 그 사이격인 한 2억 7, 8천대의 거래가 있다. 특히나 융자가 없어야죠. 융자가 있는 그 앞에 선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융자 없는 것 기준으로 2억 7천에서 8천 정도가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월세는 아까도 809는 2, 3천대가 많다 그랬는데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만 월세가 조금 더 한 1, 20 정도 세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오피스텔은 지난번에도 이제 역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역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전히 거래는 인천대 입구역이라든가 또는 캠퍼스타운역을 중심으로 한 쪽에 오피스텔들이 제일 인기가 많고 전월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거래는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히 그 호반 서밋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3룸짜리 오피스텔을 한번 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달빛 축제공원역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9에 있는 달빛 축제공원역, 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이 꽤 많습니다. 총 8,323세대. 축제공원역 바로 옆에가 이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또 송도 한라 웨스턴파크라는 두 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호텔하고 오피스텔하고의 겹친 형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고
2021년 2월 달과 3월 달에 들어온 그 생활형 숙박 시설로 1,400세대, 2,000세대 가량 꽤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 웨스턴 파크 같은 경우는 주로 나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방과 거실이 나눠 있지 않은 그 원룸도, 그리고 약간 큰, 역시 나눠 있지 않은 한 8평 정도 되는 큰 원룸, 뭐 요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 뭐 1.5룸도 있긴 합니다. 뭐 투룸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큰 방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생활용 숙박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 프루지오 시티, 요쪽은 원룸 1.5룸으로 이렇게 나눠진 곳과 안 나눠진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거실하고 방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보통 1.5룸 하면은 거실이 여기 있으면 방이 뭐 이렇게 딱 디바이드가 돼서 나뉘어져서 여기는 방, 여기는 거실, 뭐 이렇게 하는 게 1.5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랜드마크 프로지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안 나눠져서 큰 걸로 있고 1.5룸은 나눠진 한 10평 정도 되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이 요걸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바로 가시면 여기 힐테라스 송도 더 테라스라는 이 3룸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전평이 3룸, 전평이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 규모인 그 33, 4평짜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규모로 된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합니다. 2020년 9월 달에 이제 2,784세대. 이제 역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꽤 드나듦도 많고 인기도 많은 편입니다. 아파트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또 생활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호반서밋 송도가 이 달빛축제공원역에서 가게 됩니다. 요 거리 정도가 한 10분 이상 나옵니다.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는 그 851세대가 오피스텔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가시면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에도 바로 오피스텔이 따로 있습니다. 4개 동이 1242세대가 원룸, 투룸 이렇게 돼 있고 또 3룸이 여기도 역시 대세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룸, 그리고 여기도 3룸, 그리고 여기도 3룸이 어떻게 보면 대세인 거고, 요쪽들은 원룸과 이제 1.5룸으로 된 그런 작은 평형의 그 방들이 갖춰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호가 되는 그런 오피스텔의 구조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빛축제공원역 부근의 오피스텔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달빛축제공원역 중심으로 했던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는 최근에 3.9억 실거래가 떴습니다. 뭐 요즘 뭐 4억도 찾고 있고 그 이상 찾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이거 한 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천대교가 그 도테라스 그 앞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뷰가 조금 트이다 보니까 그쪽 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이고 뭐 이러면은 4억 이상도 분명히 매수 효과가 있는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는 이렇게 한 건 일어나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가격도 융자가 없는 물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위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현재 여기는 실거래상으로는 한 2억 정도 선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에서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대를 중심으로 월세는 비슷하게 찾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호반서밋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특징상 새 오피스텔이 많이 선호가 되는 거는 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 3룸짜리 74 타입은 보통 2억 6천 정도가 평균 분양가라 치면 프리미엄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붙는 그 정도 선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 1억 7, 8천대. 역시 매도 쪽이나 임대 쪽에서는 2억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주로는 1억 7, 8천대에 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는 1,000하고 2천 정도 보증금으로 해서 100에서 120 사이 뭐 이렇게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회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아까 그림과 함께
이쪽 달빛축제공원역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들의 시세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뭐니 해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 연 3.5%로 동결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는 작년 4월부터 7번 연속 올렸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그 기준금리 금리 역전폭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4.5, 4.75가 기준금리인데 이게 이제 3월, 5월, 6월 달에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2% 가까이 되는 이 금리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보통 금리 차이가 나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과 환율이 상승이 돼서 이제 그런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그 한미 간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는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금리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딱 1년치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지금 2023년 2월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미국은 그때 불과 1년 전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0.2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4.75까지, 이게 얼마예요? 4.5%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5였다가 이제 3.5까지, 1.25, 2.25, 2.2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2022년 7, 8월 이 여름께부터 금리가 같아지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죠. 22년 여름께부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0.25에서 4.75까지 올라간 것이 미국 금리가 되겠고 우리나라는 1.25에서 현재 3.5까지 동결됐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그 갭을 좁히고는 있지만 지금 동결한 상태에서 얘네가 더 올라가면 이게 벌어지겠죠. 그래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까 그 기사의 말미였고요. 그럼 코픽스 금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코픽스 금리가 보통 은행권들에서 어떤 수신금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1.25에서 3.5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뭐 1.69에서 3.82까지, 뭐 잔액 기준 1.3에서 3.63까지 뭐 이렇게 금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기준이 오르면서 같이 대출해주는 내 금리도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왔던 변동형 그 금리의 대출이 계속 올라서는 이게 약 몇 배인가요? 3배는 안 되지만 2.5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2.5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차트를 보셔도 뭐 그냥 단순히 아까 그 금리 차트와 비슷하게 계속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꺾인 부분은 최근에 정부에서 꽤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 너무 수신금리, 예대금리 차이가 높다. 그러니까 신규 취급액들은 지금 점차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다른 조건으로 잔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다 차트가 아직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뭐 내린 다음에 근데 왜 내 건 일이야? 그러면 그 결국은 나는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금리와 대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국토정책 브리프 넘버 902, 주택시장과 통화정책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말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준금리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막 높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 요인이다. 그 다음엔 기준금리 변화가 대출 총량 규제,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그 총량 규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LTV, DTI, 그다음에 DSR 규제하는 거를 총량 규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금리가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근데 실제로 이 금리가 올라간 게 2019년도에 막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번 했어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막 엄청 낮춰가지고 그걸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돈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거기부터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계속 2020년 5월까지 0.5% 수준이었던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21년 8월 이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차례 걸쳐서 올려서 지금 얼마? 3%, 3.5%잖아요. 여기까지 올린 겁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그 효과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1년 3개월 정도가 걸린다. 뭐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올렸잖아요. 21년 여름부터. 그럼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지금 이르기까지 그 영향권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우리한테 영향을 실제로 많이 주고 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가격을 볼 때 시세를 볼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나온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또는 KB 뭐 아파트 가격 지수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지수가 나올 때 가장 큰 영향도를 보았더니 기준금리, 금리가 한 60%, 여기도 56%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가격을 제시할 때 60%가량이 결국은 금리 때문에 이만큼 올랐네라고 역대껏 분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11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아까 피크 찍은 그때까지 분석을 했던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그 연구원의 처음 결론부터가 그거였죠. 금리였다고. 그죠? 기준금리 정책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송도 아파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좋은 환경이 맞습니다. 뭐 오늘자 기사에서도 봤을 때에도 200% 이상 전년 대비 거래량이 생겼다. 물론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부쩍이나 묻는 분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위로 사겠다는 것 아니고 지난번과 같은 그 가격 없어요. 그 가격 주세요가 더 많습니다. 위로 사겠다는 분들이 많고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쫓아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상승의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들어갈 뿐인데 뭐 한두 달 남았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분들은 실매수자라면 분명히 사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진들 얼마나 더 떨어질까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가격이면 사겠다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밑에는 다져지고 있다. 하방은 지금 일단은 다져지고 있다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앞으로 한 3번이 더 오를 것이고 우리도 계속 동결은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바로 쫓아 올라가기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하방에서 올라가는 것, 전세 가격이 붙는 것,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그것들이 해결되는 적어도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끝나고 미국의 어떤 흐름이 보이는 연말 이후에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직도 제 견해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송도 아파트 시세,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더 준비해서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요. 또 시세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단지나 어떤 구체적인 분석을 원하는 곳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